안녕하세요, 라은입니다. 이제 추웠던 겨울이 가고 봄이 오고 있는데요. 봄을 맞아서 매화꽃 그려보겠습니다. 매화 중에서도 홍매화, 붉은 매화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물감에 물을 적셔 놓고요. 붉은색, 핑크색을 섞어 보겠습니다. 먼저 매화의 가지는 스케치를 해 놓았습니다. 이제 매화 가지는 일직선이라기보다는 이제 가지들이 꺾어지고 이제 모양이 일정하지 않게 꺾어진 부분이 잘 드러나도록 스케치를 대충 밑그림을 그려놨고요. 이제 그 그림을 따라서 붉게 핀 매화꽃을 조금씩 그려보겠습니다. 매화꽃은 그냥 일반적으로 보면 꽃잎이 5장이거든요. 정확하게 세어보진 않았는데 대충 그럴 것 같습니다. 5장의 작은 꽃잎을 먼저 똥똥똥 그려 놓으면 되겠습니다. 너무 규칙적으로 5장을 동그랗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모양으로 이렇게 평평하게도 그려보고 길쭉하게도 그려보고 이제 빨간색으로 이렇게 점으로 꽃잎의 모양을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보다시피 지금 밑바탕에 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 라인을 따라서 꽃잎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5장으로 꽃잎을 동그랗게 핀 꽃도 그려보고요. 봉우리가 덜 폈을 때는 그냥 점 하나 똑 찍어서 꽃봉우리 같이 그려보기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매화꽃이 피면 엄청 바글바글하게 피더라고요. 작게 피면 하나씩 피기도 하는데 적당하게 이제 너무 규칙적이지 않게 꽃잎을 그려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꽃잎이 어느 정도 그려지고 나면 가지를 그려야 하는데요. 매화나무는 봄이 되기 전에 꽃이 피기 때문에 가지가 매우 어두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검은색에 가까운 색으로 회색을 만들어 놓습니다. 봄이 오면 가지들이 이렇게 초록초록한 느낌으로 물들기도 하는데 아직 나무들이 완전히 생기를 다 살아나기 전에 피는 꽃이 매화꽃이기 때문에 가지들이 조금 더 어두운 것 같아요. 그래서 진하고 어두운 회색을 만들어서요. 일단 가지의 아래쪽에 진한 회색을 펴 발라줍니다. 그리고 붓 하나를 더 준비해서요. 이 붓은 깨끗하게 물로 헹궈서 약간 물이 남게 해서 위쪽으로 그 아까 묻은 진한 회색의 물감을 살살 펴주면 자연스럽게 이 두 물이 번지면서 아래쪽은 진하고 위쪽은 밝게끔 가지의 모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가지가 일직선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불로 조금 거칠게 일자가 아니고 약간 요철이 있게 그렇게 그리면서 아래쪽은 조금 가지가 두꺼울 거고요. 끝쪽으로 갈수록 가지가 얇아지겠죠. 그걸 생각하면서 모양을 잡아가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밑바탕 그림을 그릴 때 약간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그려 놓으면 더 편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지는 밑둥을 조금 진하게 했더니 약간 더 입체감이 살아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리고 가지 끝은 물과 섞지 않고 그냥 일자로 펴서 가지의 끝이 뾰족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가지가 초록색이 하나도 없는 느낌으로 바짝 마른 느낌이 나게끔 그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매화꽃은 나무 가지에 딱 붙어서 피기 때문에 나무에 붙어 있는 그런 느낌을 나타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에 더 진한 부분을 조금 더 칠해주면 어둡게 칠해주면 조금 더 입체감이 살아나는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한 번 더 터치해주면서
양감, 부피감 이런 걸 더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지에 옹이나 상처 그리고 이제 불규칙적인 패인 부분도 세로선이나 점을 찍어가면서 살짝살짝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가지가 다 마무리가 되면 모양을 보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매화꽃의 개수는 많이 폈을 때는 많고 작게 폈을 때는 작은 개수이기 때문에 적당히 더 추가를 해도 될 것 같고요. 더 줄여도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홍매화를 그려보았습니다. 이제 이 홍매화 가지보다 뒤쪽에 있는 홍매화 가지를 하나 더 그려볼 건데요. 앞쪽에 있을수록 진하고 선명하고 뒤쪽으로 갈수록 조금 더 연하고 선명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그대로 나타내면 이제 물감을 조금 더 연하게 타가지고 조금 더 선명하지 않게,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양감을 조금 덜 표현을 하면 이제 뒤쪽에 있는 느낌이 나는 나무 가지를 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앞쪽에 있는 진한 매화 가지의 진한 부분을 더 강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제 홍매화의 수술을 그려보겠습니다. 꽃술을 그릴 건데요. 매화의 꽃술은 약간 노랗고 하얗게 생겼잖아요. 근데 지금 붉은 꽃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가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걸 노란색으로 하얀색으로 표현하기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하고, 지금 이렇게 간단하게 그려보기에는 하얀색이나 노란색 수술은 표현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임의적으로 약간 더 진한 어두운 색으로 이제 수술을 표현해 보겠습니다. 조금 더 진한 갈색을 만들어서 꽃술 부분을 길쭉길쭉하게 그려보았습니다. 너무 이것도 획일적으로 5개 동그랗게 돌아가면서 그리는 기보다는 제 군데군데 위쪽으로도 향하고 아래쪽으로도 향하게끔 꽃의 모양에 따라 꽃술을 길쭉길쭉하게 뽑아가면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꽃술을 그릴 때는 일반 붓보다 조금 더 붓이 더 길고 날카롭고 얇은 그런 붓이 있거든요. 그런 붓을 사용해서 가늘고 길쭉길쭉하게 그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 붓으로 꽃술을 그리면 아무래도 뭉툭해지기 때문에 그 날카롭고 선명한 맛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을 그리는 얇고 길쭉한 붓으로 꽃술을 길쭉길쭉하게, 저는 노란색보다는 진한 갈색을 만들어서 길쭉하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꽃술을 그려서 홍매화 그리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홍매화를 한번 더 그려보겠습니다. 이제 앞쪽에 선명하게 홍매화 가지를 그렸다면 뒤쪽에는 연한 홍매화 가지를 그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더 물을 타서 연한 꽃잎을 그려주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밑바탕에 어느 정도의 가지 형태의 밑그림은 그려 놓았습니다. 가지의 형태만 이제 그려 놓았고요. 그 위에 아까보다 조금 더 연한 붉고 분홍색을 섞어서 이렇게 꽃잎을 아까처럼 그리면서 표현해 보겠습니다. 물론 꽃잎 너무 동글동글하게 그릴 필요는 없고요. 자연물답게 규칙적이지 않게 약간 조금 어느 정도 변형이 있으면서 다양한 느낌으로 꽃잎을 그려보면 되겠습니다. 가지도 아까는 선명하게 진한 부분과 어두운 면을 확실히 표현해서 앞에 있는 걸 표현했다면, 이제 뒤에 있는 가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그냥 연하게 갈색을 만들어서 양감을 자세히 표현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느낌으로 가지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렇게 그려본 홍매화 가지입니다.
이제 따뜻한 봄이 오면 예쁜 꽃들이 많이 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